경기도의 C급지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전세입자의 포지션으로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셔서 상급지에 입성하시는 분들 같은 조건인데도 그렇게 선택이 달라지는 걸 많이 봤고 그런 선택의 차이가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대출력, 대출 활용 능력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출력뿐만이 아니라 입지력,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아파트에 실거주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겠다. 또는 교통호재라든지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학군 등등 여러 가지 입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변함이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잘 움직이셔서 좋은 매물을 만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사실 이게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힘든 게 그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이런 대출 관련된 것도 조금 이제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네,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DSR 대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 대출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강화되는 대출들 중에서 이제 전세 대출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을 보지 않는 예외 대출로 유명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을 때는 보증 기관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 안신점세로 표현되는 허그, 도시보증공사가 있죠. 이 보증 기관이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나가는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보증 기관이 100% 보증을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한 대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이미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6월 11일, 13일 이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보증기관의 90%, 그러니까 보증서의 90%를 담보를 하고 있었고 소득의 3.5에서 4배 정도만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게 굉장히 우대가 되는 그런 전세자금 대출이었죠. 근데 나머지 SGI나 허그 같은 경우에는 물론 SGI는 DTI를 보고 있었습니다. 즉 이자 상환 능력 정도만 보고 나갔는데 허그는 빈틈이 있었거든요. 신용 점수만 어느 정도 되면 소득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추정소득이나 이렇게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신용 점수 그리고 신용거래 이력만 있다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무난하게 실행이 됐습니다. 왜?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서민 실수요를 위한 그런 대출이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는 허그도 DTI를 봅니다. 즉 증빙소득자를 우대를 하고요. 그리고 각 은행권마다 이 추정소득을 인정해주는지는 개별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즉 지금은 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도 소득 증빙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차주,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는 정말 힘드신 분들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이제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전세를 산다라는 것 자체가 생활에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 네. 참 이것도 그 전세 사기 그 범들이 네.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네. 물론 전세 사기 때문에 도시보증공사가 재정적인 부담을 느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소득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갔다. 이것도 일부 있지만 네. 이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린 게 아니냐. 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흉이 전세자금 대출이다. 아예 없애라. 또는 받기 힘들게 해라라는 국민적인 여론도 함께 이제 저는 맞물려졌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세자금 대출이 정말 집값을 올렸느냐 그것도 지역별로 달리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70, 80억 정도 하는 집에 전세가 20억, 30억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전세자금 대출을 80%를 받고 움직이시는 수요가 많은가?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압구정이 계속 100억을 찍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의미인 거죠. 즉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이 투기 수요를 올리는 곳은 오히려 한 6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서민들 쪽에 있는 집값은 분명히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이제 그것이 반드시 원흉이 되어서 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은 없는데 공공임대를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맞물려서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좀 차이를 두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보면은 이번 규제에서 비수도권이 또 제외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조금 부양을 시켜야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 때부터도 네. 사실은
지방과 강남 3구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강북권의 그 격차가 주택 가격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게 벌어져 있는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곳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거 선호 지역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곳들이고 지방에는 여전히 미분양 그리고 건설 경기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얼어붙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이 정리된 울산이라든지 부산, 뭐 해운대, 그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이런 곳들은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으려고 준비하는 곳들도 있고요. 이미 회복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문제는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를 곳만 오르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도 굉장히 정리하고 다시 오히려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올라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에도 그러면 이러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여기에 남아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라는 계획, 그러니까 또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 가상금리가 지방에는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그래서 여전히 0.75%만 붙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마저도 주기형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출 같은 경우는 진입의 사다리입니다. 누군가는 많은 자본금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의 레버리지 도구인데 이것만마저도 끊어져 버리면 내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에서 무리하게 연결 대출을 내주지도 않고 지금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만큼 현명하게 받는 방법으로 지방 시장도 이러한 가상금리가 좀 덜 붙었을 때 내가 실거주라면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은행의 DSR의 장벽을 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것 예를 들어 그 윤정부 때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년간 이제 한시적으로 반짝하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 예를 들면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DSR 보지 않고 DTI만 보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그런 정책자금 대출인데 그러한 것들을 지방 특화형으로 좀 만들어 주셔서 지방에서 집을 살 때는 DSR 보지 않고 DTI를 본다든지 정책자금 대출을 조금 더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방 부동산 시장도 조금 활기를 띠지 않을 수 있을까. 네. 네. 그렇다면 수도권을 노리는 분들은 어떤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움직이실 분들은 다 움직이셨어요. 왜냐하면 7월에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있어서 움직이실 분들은 사실은 더 많은데 매도자분들이 매물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보지도 않고 사야 되는 그러한 곳들도 이제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계좌를 받았다고 해도 갑자기 5천, 1억이 오르고 있어서 계약이 이제 깨지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내가 서울 수도권에 누구나 좋아하는 그리고 유효 수요가 있고 대기 수요가 있는 곳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좋은 집은 빠르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에 계약이라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전에 계약과 계약금 영수증이 들어오면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로 실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도와 금리가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매물도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대출이라는 힘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생일체초 같은 분들은 전세 끼고 갭 투자할 때도 여전히 지금은 후순위 담보대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갭 투자 금액, 초기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급지가 아니라 좀 더 내가 생각할 때 상급지로 입성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실거주에 대해서 대출 전략을 펴라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건 비실거주에 대해서는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통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거기에 레버리지라는 힘을 함께 더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실거주로 해서 LTV 범위 내에서 가시는 것도 물론 추천을 드리고요. 갭 투자를 통해서 미리 전세 끼고 사두시는 분들, 거기에 함께 레버리지의 힘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는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좀 공부를 하시고 기회를 보시는 것. 여전히 지금 이 새 정부도 1주택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가는 거에 이 정부가 주는 혜택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공부가 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조급하게 움직이면 반드시 좀 후회를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움직이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매물이 나오면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준비가 되었을 때 움직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정부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회를 좀 더 네. 만들어보는 그런 방향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곧 만기를 앞둔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떤 점을 유의해서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화 문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9년, 20년, 21년 불장을 겪으신 분들이 그때 거치 기간이 끝나고 지금 이제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로 돌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당시에 한 2%대 쓰셨던 분들이 지금 4%를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때문에 대환 수요가 굉장히 많으신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차주별 DSR, 지금은 스트레스 DSR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동안 내가 많이 잘 갚아왔다면 대출 한도가 동액 대환일 필요는 없으니까 금리를 보고 움직이셔도 되는데, 보통은 그때 당시에 거치식으로 이자만 상환하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출 한도가 모자라서 대환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내가 대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리만 보지 마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도 잘 판별을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금융기관에 가셔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우리 대표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여러분들 덕분에 베스트셀러 이제 저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시장이 뜨겁고 제 책에 많은 호응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과 그리고 자본금에 국한되지 않고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의 수직 상승의 도구로 잘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같은 자본금, 같은 연봉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경기도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도의 C급지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전세입자의 포지션으로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셔서 상급지에 입성하시는 분들, 같은 조건인데도 그렇게 선택이 달라지는 걸 많이 봤고, 그런 선택의 차이가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대출력, 대출 활용 능력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출력뿐만이 아니라 입지력,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아파트에 실거주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겠다, 또는 교통호재라든지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학군 등등 여러 가지 입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변함이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잘 움직이셔서 좋은 매물을 만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대출이라는 거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에, 수요 억제책으로 쓰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우리의 자산을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실거주로 자산 마련, 자가 마련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별이 되시는 분들은 꾸준히 시장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대출 공부도 하시고 시장 상황을 보시는 게 좋고요. 임차 포지션에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대출이라는 힘을 어떻게 발휘를 하면 좋은지 현명한 은행 대출 활용 능력을 길러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자신의 자산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 가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출이 또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의 시선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강연옥 풀팩 대표님의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많은 분들 사랑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혹시 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현명한 전략과 선택으로 내 자산의 규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키워드 부동산 스트레스 DSR 3단계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연옥 풀팩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